그러나 무질개로 하더라도 압박은 되고 있지만 크포 맞닿는 잇몸 자체가 대부분 유리체연이고 또 치주막 인대를 통한 혈류 공급이 없어서 잇몸의 면역력이 부족하다는 구조적인 약점 때문에 역시 자연치보다는 염증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대신에 자연치와 다르게 지대주를 풀어내어 크포와 잇몸을 청소 및 소독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 검진 때에는 지대주를 풀지 않고 잇몸으로 소독액을 주사해서 세척을 해주는 정도로 해도 무방하고, 만약 염증이 진행되어 재갈 염증 조직이 생겨서 크라운 마진 주위로 잇몸이 마치 수영 튜브처럼 볼록하게 부은 경우에는 세척으로 없어지지 않으면 염증 조직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자연치라면 이런 경우 시험 포켓의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치연 소파술을 하지만 임플란트에서는 치연 소파술을 하면 안 됩니다. 치연 소파술의 결과를 보면 자연치에서는 잇몸이 수축되어 아래로 약간 내려가긴 하지만 최소한 접합 상피의 재생 정도로 치유가 되면서 잇몸이 뿌리에 다시 달라붙지만, 임플란트에서는 염증은 없어지지만 티타늄 금속 표면에서 자연치와 같은 치유는 되지 않고 픽스 상단까지 길다란 치연 포켓이 생기고 잇몸이 거푸에 달라붙지 못하죠. 따라서 잇몸에 대한 압박이 사라져서 염증이 쉽게 재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소독액을 잇몸에 주사해서 세척해주고 염증 조직이 생겼다 싶은 경우에는 치연 소파술을 하는 것보다는 지대주를 풀어낸 후 커프와 지대주를 확실하게 소독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중성벽혈구에 화학주소인 결여되어 잇몸 염증이 잘 생긴 환자에게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연치에서는 이게 안 되지만 임플란트만 가능한 장점을 10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려면 지대주가 완전 결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독 후에 다시 재결합을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필요할 때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완전 결합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자신 있게 풀어내지 못합니다. 재결합 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며 나사도 안 풀렸는데 풀어냈다가 괜히 끌고 부스럼 만들까봐 두려워서이죠. 만약 불완전 결합이 된 경우라면 재결합 시에 교합이 낮아지거나 크라운의 위치가 바뀌는 등 다른 교합에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서 크라운을 새로 제작할 수도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물다가 치조골까지 흡수될 정도로 크게 주염으로 진행이 되면은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치조골 흡수까지 진행된 임플란트 주염의 처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치료 효과가 자연치보다 좋고 시술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지대주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 잇몸과 치조골과 픽스처에 붙어있는 염증 조직을 깨끗이 긁어내고 제거 후 소독하는 작업이 자연치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폐막을 적용하기도 쉬워서 상피 조직의 처정식이 차단이 잘 되므로 힐링이 좋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연치에서는 치관의 존재 때문에 오염된 뿌리와 잇몸과 치조골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염증 조직을 깨끗이 다 제거하고 치유가 잘 되도록 소독하는 작업이 쉽지가 않죠. 그리고 어렵게 다 제거하고 소독을 하더라도 역시 치관 때문에 치경부에서 차폐막의 차단 효과를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원도 아닌
길쭉한 직영부 둘레로 치마를 두르듯이 차폐막을 적용하면 밀폐도 잘 안 되는 데다가 고정도 쉽지 않아서 빈틈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피 조직이 침투에 들어가서 길체 조직이나 골 조직보다 먼저 자리를 차지해버리죠. 만약 치관이 없다면 상피 조직이 차단이 비교적 잘 됩니다. 하지만 치관 때문에 차폐가 제대로 안 되어 상피 조직은 잘 아시다시피 길체 조직보다 훨씬 빨리 정식합니다. 그래서 상피 조직이 빠르게 정식에 들어와 길체 조직의 재부착이나 치조골의 재생은 없고 잘 되어봤자 부착 상피가 뿔 위에 길게 재생된 정도이고 이것이 치주 수술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염증은 차단되지만 흔들린 치아가 고정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임플란트에서는 지대줄을 풀고 나면 시야나 자극 공간의 확보가 잘 되므로 쉽게 염증 조직을 제거할 수도 있고 차폐막의 밀폐 효과도 얻기가 쉽죠. 흡수성 멤브레인을 픽스처 위로 덮고 그 위로 커브 스크류가 통과할 조그만 구멍만 떨어준 다음 커브 스크류 위로 커브 스크류로 차폐막의 고정을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잇몸에 구멍이 나 있어서 봉합을 하더라도 차폐막이 외부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음식 물등에 의해서 차폐막이 오염이 될 수도 있지만 고정이 확실하게 되므로 차폐막이 위로 들리는 일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브릿지 오그멘테이션 할 때보다는 차단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불과 2주만 지나도 잇몸이 깨끗하게 아물면서 커브 스크류만 볼 정도로 잇몸의 구멍이 닫히면서 작아지죠. 흡수된 치조골의 재생 여부는 골벽의 형태나 환자의 체질 따라 다르게 될 겁니다. 골 재생이 잘 되는 체질이고 골벽의 모양이 이런 경우가 골 재생이 일부라도 될 가능성이 있겠죠. 골 이식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가골 이식이라면은 의미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고 기타 인공이식제라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차단만 해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경우 골 재생은 안 되지만 결체 조직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차폐막 덕분에 최소한 상피 조직의 침투라도 막아서 픽스처 상단 주위로 상피 조직이 아닌 결체 조직이 형성되는 것이므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오세오파이브로스 인테그레이션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다음 단계로서 커브 스크류 위에 상피 조직을 제거하고 스크류를 풀어낸 다음 바로 지대줄을 연결할 것이 아니라 힐링 어바트를 무절개로 연결해서 다시 잇몸을 압박시키면서 힐링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지대줄을 재결합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힐링 어바트를 쓰지 않고 바로 지대줄을 연결하면 잇몸에 대한 압박이 없어서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자인치보다 훨씬 쉽게 할 수가 있고 깔끔하게 염증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단 정석대로 똑바로 심고 회전 방지 구조가 있는 듀얼 어바트를 써서 완전 결합을 시킨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